자, 오늘은 신라의 핵인싸 장군 김유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삼국 통일의 핵심 키 플레이어. 말하자면 그 시절의 히어로 캐리형 유저였죠. 어릴 적 김유신은 화랑도에 들어갑니다. 화랑도,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 않나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국가 공식 청년 클럽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무술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심지어 인싸력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김유신은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전투 실력, 말할 것도 없고 두뇌 플레이까지 완벽. 이쯤 되면 게임으로 치면 풀패키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시절 신라는 아직 약소국이었습니다. 옆에 백제랑 고구려는 이미 말렙 국가였죠. 그러니까 김유신은 약한 나라의 장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판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물론 김유신이 맨날 진지충이었던 건 아니에요. 젊을 땐 장난기도 많았고 화랑 친구들이랑 의리도 돈독했죠. 하지만 딱 하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전투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김유신의 청년 시절, 일단 존재감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화랑도 안에서도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말타기는 기본, 활 쏘기와 칼 쓰기는 그냥 사기 캐릭터였고, 심지어 전략자는 두뇌 플레이도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김유신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기 말에게 타고 집에 가려다가 말이 갑자기 옆집 처자네 집 앞에 멈춰버린 겁니다. 마치 주인님, 여기가 딱이요 하는 듯이 말이 꼼짝도 안 했던 거죠. 결국 김유신은 그 집 딸, 보희랑 엮이게 되고 그 인연이 나중에 김춘 추운 날 태종무열왕과 연결되는 큰 그림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말이 잘못 갔으면 삼국 통일도 없었을걸? 이런 농담이 지금까지도 전해질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김유신의 인생은 단순히 칼부림만 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의리, 인연,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그냥 전투 머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까지 가진 풀옵션 리더였다는 거죠. 이제 김유신, 본격적으로 장군 모드에 돌입합니다. 백제와 고구려, 이웃나라들이 신라를 눌러버리려고 덤벼들던 시기였거든요. 쉽게 말해 신라는 맨날 게임에서 하드 모드 켜놓고 싸우는 상황이었죠. 김유신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이겨야지가 아니라 오늘 못 이기면 나라가 끝장난다라는 압박을 안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침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전투 중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두뇌형 게이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백제의 계백 장군, 그야말로 전설적인 장수와 맞붙은 싸움이었죠. 계백은 가족까지 다 정리하고 난 필사즉생이다 하면서 온몸 불사르듯 전투에 임했는데 김유신은 좋다. 근데 우리도 질 수 없다라며 병사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쓴 방법이 기가 막혔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자기 조카 김음순을 불러다 놓고는 너 나라 위해 목숨 바칠 각오 돼 있냐? 하고 물어본 거죠. 흠순이 네 하자 김유신은 칼을 뽑아 조카를 쳐버립니다. 이 장면 지금으로 치면 완전 이게 리더십이다 밈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각성합니다. 헐, 조카도 저렇게 대하네. 우린 더 목숨 걸어야지. 그 결과 황산벌에서 신라군은 백제군을 꺾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유신의 전투 이야기도 짜릿하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건 바로 김춘추와의 브로맨스입니다. 둘이 만나면 느낌이 딱 와요. 이 조합,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다 하는 그 텐션 말이죠. 김춘추는 미래의 왕, 태종무열왕이 될 인물인데 그 당시엔 그냥 정치계의 말빨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형님, 제가 봤을 땐 하고 설득하고 눈만 돌리면 외교 뛰고 줄타기 하고
말 그대로 언변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캐릭터였죠. 근데 김유신은 완전히 반대 타입. 말은 짧고 행동은 길게. 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직접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마치 정치와 군사, 브레인과 파워의 합체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김춘추는 CEO, 김유신은 COO 느낌? 한 명은 전략 짜고 외교하고 다른 한 명은 실행하고 싸우고 완벽한 팀플레이였죠. 특히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있어요. 김춘추가 고구려의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혔을 때 이거 큰일 났다 분위기가 퍼졌는데 김유신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구해와야지 하고 병력을 모아 압박을 가했죠. 결국 김춘추는 살아 돌아오고 그 이후 둘의 의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관계 덕분에 나중에 김춘추가 왕이 되자 김유신은 최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장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결국 이 콤비 플레이가 삼국 통일의 토대가 된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콤비가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 바로 삼국 통일이죠. 이건 진짜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수준의 스케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라 혼자 힘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동시에 상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머리를 굴립니다. 좋아, 고생 좀 하더라도 국제 파트너십을 맺어야겠다. 그때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당나라였죠. 김유신은 처음엔 살짝 걱정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나라가 당나라 서부 퀘스트 되는 거 아냐? 근데 김춘추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형, 일단 빅픽처를 봐. 삼국을 통일해야 나중에 당나라랑도 제대로 맞짱 뜰 수 있다니까. 결국 김유신은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운명의 백제 멸망전이 펼쳐집니다. 황산벌에서 계백과의 결전을 끝낸 후 김유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사비까지 진격. 마침내 백제는 무너지고 신라는 삼국 통일의 첫 번째 스텝을 밟게 되죠. 이때 김유신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한 건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기억할 역사다. 와, 이거 완전 전설의 명언 아닙니까? 660년,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삼국 가운데 강대한 적수였던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이때 최전선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그 앞에 버티고 선 이는 백제의 명장, 계백 장군. 그는 단 5천의 결사대만을 이끌고 무려 5만의 신라군을 맞아 싸웠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황산벌 전투의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계백은 전쟁에 나서기 전 가족들을 스스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돌아올 길은 없다. 살아서 패하면 지옥이요. 죽어서 승리해야 영광이다. 그의 결의는 전장을 불태웠고 신라군조차 움찔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김유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돌격 대신 치밀한 전술로 병력을 운용하며 끝내 결사대를 꺾었습니다. 전장에서 흘린 피는 참혹했지만 흐름은 이미 신라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라는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김유신은 이 승리를 단순한 정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라는 하나 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백제 멸망은 단지 전쟁의 끝이 아니라 통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제를 무너뜨리고 기세가 한껏 오른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자, 이제 남은 건 고구려다 하고 외치며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도 탱크 같은 나라였죠. 성곽은 단단하고 병사들은 질기기로 소문났습니다. 김유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건 웬만한 깡으로는 안 되겠구먼. 실제로 고구려는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후예답게 수백 년 동안 버티고 버틴 나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나라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갈라지며 기운이 쭉 빠진 거죠. 적이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신라군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땡큐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전략. 연합군은 평양성으로 진격했고 고구려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무너지고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한때 동북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한 거죠. 신라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삼국 중 두 나라가 무너졌다. 하지만 김유신은 속으로 차분히 다짐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 진짜 통일이 눈앞이군. 고구려가 무너진 뒤 신라 사람들은 잠시 흥분 상태였을 겁니다. 와, 드디어 삼국 다 끝났다. 우리 통일한 거 아냐? 근데 잠깐만요. 진짜 통일이었을까요?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나라가 슬그머니 이런 말을 꺼낸 거죠. 여기 땅은 원래 우리가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네. 바로 그 유명한 당나라의 뒷심 발휘. 신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럴 줄 알았다였습니다. 김유신은 머리를 긁적이며 속으로 중얼렀을지도 모릅니다. 백제랑 고구려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무너뜨렸는데 당나라가 공짜로 집들이 하려 하네. 그래서 신라는 당과 또 한 번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른바 매운맛 후반전이 시작된 거죠. 다행히 김유신은 전쟁 경험이 풍부했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당군과 맞부딪히며 신라는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676년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했겠죠. 진짜 진통일 드디어 달성. 김유신도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휴, 이번엔 진짜 맞다. 진짜 통일. 이렇게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 과정은 한 방의 끝이 아니라 마치 게임에서 보스 클리어했더니 숨겨진 최종 보스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김유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절친, 동지, 그리고 때로는 환상의 콤비였던 김춘추. 처음부터 둘이 찰떡궁합은 아니었습니다. 김춘추는 귀족 출신의 정치가 스타일, 김유신은 칼 들고 돌진하는 전사 스타일. 쉽게 말해 한 명은 책상파, 한 명은 운동장파였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김유신은 군사력이 필요했고 김춘추는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하는 큰 판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전해지는 일화 중 하나는 김춘추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김유신이 내가 지켜줄게 라며 군대를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의형제죠. 게다가 김유신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 길을 열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신라의 판도를 뒤흔드는데 둘의 협력은 거의 드라마 환상의 짝꿍급이었죠.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을 겁니다. 김유신 지금 당장 싸워야지. 김춘추 잠깐. 먼저 계산부터 해보자고. 하지만 이런 성격 차이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춘추가 왕이 되었고 김유신은 그 곁에서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만약 이 둘의 관계가 흔들렸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아마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역사 속에서 김유신과 김춘추는 단순한 장군과 왕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나라의 운명을 함께 바꾼 완벽한 콤비였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지켰던 김유신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찾아왔죠. 젊은 시절엔 칼과 창이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지만 말년에 그는 후배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싸움은 체력 싸움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밤새 회식하고는 전쟁 못 나간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후대에 전하는 충고였을지도 모르죠. 김유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 감각,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김춘추, 즉 태종무열왕이 그토록 신뢰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자리보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활쏘기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에게 전쟁터 무용담을 들려주는 걸 더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집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장군님, 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며 졸랐다고 하죠. 전쟁의 상처와 긴장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김유신은 오히려 따뜻한 기억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후회 대신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백성이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고 웃음과 따뜻함도 있던 사람. 바로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날까지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겠죠. 김유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험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엔 칼과 활을 들고 훈련에 몰두했고 청년 시절엔 삼국의 거대한 전장에서 살아남았으며 장년이 되어서는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장수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김유신의 모습은 단순히 무적의 장군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는 늘 나라와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때로는 정치인 김춘추와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엔 신라의 통일이라는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그 통일 신라의 초석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의 마음속엔 후회보단 나라와 백성을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김유신을 역사 속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갈등하고 고민하던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김유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짜 힘은 칼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유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적인 고민과 선택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쾌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